푸른밤 종현입니다.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라는 책을 보면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안 하지? 만약에 한다면? 그게 과연 실패였던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질문들 우리도 했었던 기억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했었던 질문인데 그들과 달랐던 이유라고 하면요, 이 질문 다음에 정해진 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 그럼 됐어 라는 답. 왜 안 하지? 만약에 한다면? 하는 의문이 들 때, 정해진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답. 그게 과연 실패였던 걸까? 하는 답답함이 들 때,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더 찾았을 뿐이라는 답. 후회만 하고 의문만 갖고 답답해 하기만 하면 우린 언제나 이 상태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 감정을 버리고 다른 답을 찾아낼 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8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사이먼 디의 Lonely Night 였습니다. 최혜성님, 아니 저 방금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려다가 푸른밤 때문에 포기한 곡이 푸른밤에서 나오다니요. 쪽집 계신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잘 맞았네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자, 이 곡이 사이먼 디 씨의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곡은 예전에 발매가 됐다가 새롭게 편곡을 해서 이렇게 다시 발매가 된 버전입니다. 예, 그레이 씨의 트랙인 것 같아요. 곡이 시작할 때 앞에 또 그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AOMG의 또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레이 씨. 김영민님, 오늘 오프닝 요즘 제가 매일 하는 고민이에요. 성장은 없고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나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해져 있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성장이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다른 건 다 떠나서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실패를 했을 때 이거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봐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겠죠. 성공의 과정에 또 한 발자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연님, 불구맨 역시 푸른밤. 근데 오늘 생방이에요? 헐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 불금에 지금 집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남아져 있는 일들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로 심심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 하죠.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된 신인이지만 그 실력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오십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재원 씨 그리고 정연 씨와 함께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멋진 라이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팻 메스니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커트 로젠윙클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는 백암 아트홀입니다. 9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공연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앤올리드, 다우닝산업,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운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코론산 바문드, 넥센타이어, 페브리즈, 포르쉐, 갤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얼마 전에 이동 중에 차에서 멤버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태민군이 이 노래를 틀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Talking to the Moon이라는 곡인데요. 브루노 마스의 그 목소리와 가창력을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 잘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브루노 마스는 진짜 라이브나 뭐 그런 무대들 보면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물론 레코딩보다야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브루노 마스는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해졌을 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하는 걸 보는데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무대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뭔가 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일단 뭐 라이브 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듣고 오겠습니다. I know you're somewhere out there, somewhere far away.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My neighbors think I'm crazy.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진짜 잘하죠? 대단한 발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이 멀쩡하지? 박정빈님, 진짜 이 노래 최고예요. 진짜 가사마저 좋아요. 라이브가 아닌들 그냥 브루노 있으면들. 그죠?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너무 잘하고 좋은 곡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장인영님, 헐 이거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쫑디 매일 좋은 노래 틀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노래 너무 좋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명곡입니다. 명곡.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들의 귀에는 이제 뭐랄까 이런 명곡들을 들을 기회가 더 많겠죠. 축복받았네요.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김진선님, 쫑디 개강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왜 이리 할 일이 많은 걸까요? 불금에 도서관 신세네요. 공부하면서 쫑디 목소리 듣는 건 또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개강한 지 이제 3일 되셨군요. 사실 뭐 이제 개강이 슬슬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다시 방학이라든지 이런 휴식의 시간에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더라고요. 힘내시고요. 뭐 비교적 쉬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더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금방 또 잘 적응하셔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슬기님, 쫑디 오늘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셨더군요. 정말 기분 색다르고 좋았을 것 같아요. 쫑디의 결혼 로망은 뭔가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가 오늘 결혼을 해서요. 저와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서 제가 꼭 축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가요. 축가하러. 되게 뭐랄까 축가 이렇게 부탁 들어오고 하면 전 거의 거절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거나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에는 못 가겠지만 제가 좀 여력이 될 때는 가서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그랬어요. 근데 또 제 친한 친구 중에서 결혼하는 친구가 처음이었어가지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루의 끝 불렀어요. 라이브도 처음이었고 태어나서 아직 발매도 되지 않은 곡이어서 조금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정지수님, 자소서 쓰면서 듣고 있습니다. 참 글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작사도 많이 하시는 쫑디가 조언 하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제가 뭐 이런 걸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어떠한 일단은 내가 뭔가 나의 좌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나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저는 뭐 어떤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고요, 뭐 이런 것보다 나의 좌우명이라든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문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것 뭐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아니면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되게 고민했었던 질문을 이렇게 딱 두고 저에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너한테 음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좀 멘탈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제가 스스로를 좀 많이 찾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너무 틀에 박힌 뭐 저 나이, 취미, 특기 뭐 이런 것보다 생각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주제 넘은 조언을 해봤습니다. 김수미님, 내일이면 개강전 마지막 주말이네요. 느긋이 살다가 바쁘게 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힘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바쁘게 살고 느긋이 살고 그게 또 뭔가 재미 아닐까요? 일생을 느긋이 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일생을 바쁘게만 살면 너무 숨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 조절을 잘 하셔서 쉴 때는 쉬고 달릴 땐 또 달리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김경희님, 우와, 오늘 쫑디 결혼식 갔다 오셨구나. 저는 내일 아는 분 결혼식 반주하러 가요. 처음 해보는 거라 경험이 없어서 떨려요. 저에게 부탁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잘 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떨려요 그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떨리냐면 그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되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그들의 기억 속에, 필름 속에 되게 아름답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무언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행복이 좀 더 빨리 더 크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경희 씨도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막 많이 떨었어요 오늘. 김현진님, 지금 퇴근해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버스에서 기사님이 푸른밤 틀고 계신 것 같은데 소리가 작아서 결국 미니로 듣고 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볼륨을 높여주셨으면.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없습니다. 아이고, 집에 갈 때까지 쫑디 목소리와 함께 이 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잘 버티길 바랍니다.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다른 승객분들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제가 오늘 추가 불렀던 노래 한번 듣죠.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오겠습니다.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 MBC FM for you. The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음악 속엔 음악을 만든 사람의 생각, 꿈, 열정, 노력 등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자신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분들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프로듀싱, 노래 연주까지 혼자 다 소화하는 진정한 멀티뮤지션 정재원 씨 그리고 정현 씨와 함께합니다. 데뷔 시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요. 오늘 아마 노래를 들어보시면 숨겨진 원석을 찾은 기분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못하는 게 없는 두 분, 정재원 씨 그리고 정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사실 푸른밤 더 라이브가 또 오랜만에 또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12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피곤하신지 않은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늦은 시간에 두 분을 불러서. 네, 또 평소에 이 시간에는 뭐 이 시간에 이렇게 가장 정신이 말짱한 시간.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정현 씨는 어떠세요? 원래 뮤지션들은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정상인데 네네. 저는 자요 이 시간에 원래. 지금 근데 또 푸른밤까지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예, 자, 두 분 그럼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앨범을 낸 지 딱 한 달 됐고요. 오늘이 네, 싱어송라이터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두 분 다 싱어송라이터시고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소개하실 때도 이제 한 달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뭐 사실 음악을 좀 하신 지는 두 분 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정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 낸 지 한 달 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래요. 2712님이 와 대박이다. 오늘 라이브 코너 생방송이라니 이렇게 또 기대를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또 라이브 음악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병주님, 오늘 적재 씨가 나온다고 해서 귀가를 서둘렀답니다. 클럽 가자는 친구의 말도 물리치고 뛰어들어왔어요. 아끼오 적재 씨라고. 이게 적재 씨,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정재원 씨가 활동하실 때 제가 이제 네. 기타 세션맨으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적재였어요. 왜죠? 그냥 이제 말장난인데 정재원이어서. 그냥 정재원이어서 적재 이렇게 불리다가 네. 이제 적재라고 안 부르면은 저랑 안 친한 사람들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 정재원, 재원 씨 이렇게 부르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아예 제 이름을 적재로 이렇게 등록을 다 해놓고 네. 그냥 적재로 활동을 했었어요.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실 때. 네. 그래서 저를 적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또 이번에 또 이름을 적재로 안 하고 네. 본인의 이름을 나오신 이유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적재로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회사에서 적재라는 그 두 글자를 그 초록창에 쳐봐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적재 불량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화물 초과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부정적인. 설득을 당하신 건가요? 근데 저는 적재가 좋아서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졌어요. 또 활동명은 정재원 씨로 하시고 네. 또 적재로도 활동하셨으니 네. 팬분들 또 함께 하시는 거겠죠. 정현 씨 같은 경우엔 또 본명이신 거죠? 네. 예명 사용 생각이나 뭐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이전에 음악 하시다가 이제 앨범 내기 전에는 뭔가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실은 예명을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모두 실패했어요. 왜요? 왜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미지를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안 쓰니까 제 옷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 또 있을 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개명을 한 거라서 이게 돈 주고 네네. 그래서 돈까지 들었으니까 써야죠. 돈까지 들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정연아님도 이쁘니까요. 김혜령님, 와 정연 언니 저 푸른밤 이 코멘터리에서 이스케이프 듣고 며칠 전 팬이라고 멘션 보냈던 여고생이에요. 예, 제가 멘션을 보내주신 팬이 많지 않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꼭 찾아듣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수능 준비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좋은 라이브 부탁드려요라고. 이 코멘터리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예, 실은 저는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곡이 나온 걸 먼저 네네네네. 알아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주에 다른 분이 푸른밤 이 코멘터리 그쵸. 들으시고 다 제 이름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를 쭉 해봐서 거의 추리해서 무슨 일이라뇨. 그냥 좋은 음악이 있어서 튼 것뿐입니다. 저는 근데 정말 감사하고 아닙니다. 영광스러웠어요. 김경애님, 와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라이브 너무 기대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좀 심야 라디오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뭔가 나긋한 느낌이 있어요. 말씀하실 때. 저요. 네, 저봐 더 그런다. 지금 더 그런다. 저요. 더 그런다. 되게 중저음의 그 멋진 목소리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서로 좀 있으신가요? 알고 계셨었나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저는 처음 뵀는데 네. 주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앨범도 들어봤었고 원래 샀거든요. 네. 아이고, 사인 받으려고. 근데 안 갖고 왔어요. 이런. 와,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그게 또 음악을 서로 또 알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 제가 멀티 뮤지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적재 씨로 활동하셨다. 네. 재원 씨는 이야기 해주셨고, 정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전에도. 저는 편곡이나 이런 쪽을 주로 했었고요. 작곡도 했었고 제일 많이 했던 편곡 중에 하나가 스트링 편곡 이런 것들. 스트링 현편곡을 많이 하셨군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해오시다가 네. 이제 본인의 앨범으로 또 찾아오신 거고. 그래요. 앨범이나 이런 것들은 정현 씨는 이제 나온 지 한 달 네. 되셨고, 적재 씨라고 제가 부르면 안 될까요? 돼요. 돼요?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싫어할까? 아니요. 제가 좋으면 되죠. 그래요. 재원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정규 앨범도 발표를 하셨었고요. 네네. 올해는 작년 11월에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디지털 싱글로도 찾아오셨었고요. 네. 어떤 앨범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기타리스트로만 활동을 하다가 내 앨범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곡을 써서 이제 차근차근 모아서 그 중에 이제 10곡을 간추려서 낸 앨범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첫 앨범이고 하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낸 앨범이어서 되게 애착이 가고, 네네. 네, 아쉬운 점도 사실 많긴 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저런 앨범들로 네. 또 좋은 음악들 많이 활동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앨범을 또 프로듀싱까지 다 네. 하신 거죠? 네. Farewell to Old Me. 네.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앨범을 작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은 이게 앨범 타이틀이 아니고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곡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썼을 때 이런 타이틀로 예전에 나에게 안녕을 걸고 새로운 나를 만나야겠다 이런 주제 앨범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원래는 정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네. 다 모아놓고 보니까 가사가 너무 상반돼서 반을 뚝 잘랐어요. 그 여러 가지 네. 곡들을 쭉 봤을 때 가사의 내용들이 이게 사랑 노래인 것과 제 자신에 대한 노래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서 반을 잘라서 EP 앨범으로 미니 앨범으로 발매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잘려나간 그 아이들은 언제 또?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 자신에 본인의 대한 이야기, 얘기들. 본인의 이야기. 그러면 되게 감회가 색다를 것 같고 네. 어찌 보면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나온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본인의 앨범을 이제 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야지라고 하고 작업을 한 건 3년인데 실은 여기 있는 곡들이 이 Farewell to Old Me 같은 경우 여기 나이 나오는데 10년 전에 쓴 곡이에요. 10년 전에 쓰신.
그런 곡이 또 이번에 또 네. 빛을 발한 거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곡들이에요. 실은 저한테는 약간 재고 정리하는 기분으로. 아니, 그러면 이 앨범 되게 뜻깊으실 것 같아요. 예, 저 앨범 나오고 집에 CD가 도착한 날 울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10년이나 또 함께했던 어떤 친구 같은. 예, 이걸 하려고 진짜 이 생고생을 했구나 이러면서. 아, 근데 그때 울었어요, 오는 뭔가 정말. 카타르시스가 대단하죠.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재원 씨 같은 네. 경우에도 프로듀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본인 앨범은 맡아서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 네. 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하시고 또 저는 10년이라 그러셔가지고 네네. 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준비가 듣고 아니고 싶습니다. 곡을 쓴 지가. 저는 네.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 계속 앨범을 곡 쓰고 준비하시고. 네네. 편곡하고. 예. 또 바쁘게 보내셨겠네요. 네. 그 시간을. 그리고 황영상님이 라이브 언제예요?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빨리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바로 라이브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듣고 싶다고 하시니 먼저 재원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재원 씨 네. 가시기 전에 어떤 곡을 부르실지 소개를 하시기 전에. 제가 그 제 이름으로 처음 발표를 했던 노래인데요. 뷰라는 노래예요. 어떤 네. 노래인지. 원래 이제 막 기타를 갖고 놀다가 네. 노래를 써보고 싶어서 리프를 만들었다가 음. 그냥 막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노래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 붙여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래서 나 혼자만 듣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을 들려주니까 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얻었던.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샤이니의 노래 중에도 뷰라는 노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할 제가 동안. 이제 샤이니의 팬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뷰를 검색하시다가 제 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에이, 네. 아닙니다. 뭐. 그런 자, 기대를 그러면 가졌던. 자, 재원 씨의 라이브 한번 연주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정재원 씨의 라이브입니다. 뷰라는 곡이고요. 가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가사일지 같이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원 씨 어떠세요? 준비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거의 됐습니다. 거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와, 진짜 멋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타 진짜 잘 치시네요. 아유, 다 기타리스트 분한테 제가 당연한 소리를. 와, 진짜 입 떡 벌어져 갔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아유, 저걸 치면서 저 노래를 어떻게 부르죠? 그쵸. 야,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야, 아, 역시 연주를 잘하는 남자는 참 멋있네요. 그죠, 정현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네, 제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잊고 그냥 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진다라는 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게 사실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귀로만 들으시면 좀 뭔가 더 안 와드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좀 봤잖아요. 네, 저희 그 연주를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저 손이 움직이는데 와. 저 박자를 어떻게 저 멜로디를 부르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임정민님. 이 노래 민트페이퍼 컴필레이션 앨범에 있어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딱 1번에 있어서 틀자마자 기타 소리랑 편안하게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라이브는 더더 좋네요 라고. 근데 노래도 진짜 잘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정말 너무, 좋으셔서 너무 편하게 부르시는데요.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어떡하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그러면 네, 기타를 먼저 기타 리프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멜로디를 붙이신 거죠? 예, 맞아요. 기타 리프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이런 전 살짝 좀 유럽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막 노래를 막 가창력 있게 막 잘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기와 잘 어우러진 곡을 만들고 싶다. 그 정도. 아무래도 기타 치니까 그냥 기타로 먼저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그렇군요. 흥얼흥얼 해봤는데, 네, 그러다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김별이님, 방금 들어와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네요. 기타도 라이브로 치시는 건가요? 대박,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재원 씨입니다. 자, 빨리 검색하셔서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재원 씨의 라이브도 들어봤어요. 종현 씨, 네. 어떠셨는지? 네,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정현 씨의 라이브도 들어야 돼서 약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아닙니다. 정현 씨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앨범 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은 순전히 저에 관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제가 답답했거나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관한 기록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안에 저를 발견하는 그런 여행 내지는 이제 첫 발걸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의 앨범이에요. 그렇군요. 이번 앨범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네, 일단 기타가 제가 유재음악경연대 출신이거든요. 네네. 저희 동기 중에 작년에 그 한국 대중음악상 일렉트로닉 부문 앨범 부문 상 받으신 혜호 씨가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기타를 쳐주셨고, 오, 그렇군요. 네, 저랑 예전에 학전에서 세션을 같이 하셨던 그 미스터 파파의 이명원 선생님께서 베이스 연주를 해주시고, 네. 오켓이라는 그룹에서 플룻 연주를 하고 있는 왕정희 언니가 같이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또 친목이 좀 두터운 분들. 제가 운이 많이 좋았죠. 친분이 있으셔서 네. 그래요. 자, 뭐 앨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정현 씨의 라이브 네. 어떤 곡을 또 함께 해주실지. 제 1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썼던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이스케이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또 라이브 처음이신 건가요? 전 방송을 통틀어서 라이브를 해보는 게 실은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떨려요, 그래서 지금. 자, 좀 부담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네. 함께 해주시고요. 좀 자리를 해주시면 좀 재원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또 연주도 함께 해주셨고 네네. 정현 씨도 오늘 같이 오신 연주자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MR로도 라이브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악기 연주까지 함께하면 더 와닿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이 라이브 많은데. 코너가 또 오랜만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또 그렇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그렇네요. 자, 정현 씨 준비되어 되셨으면 그러면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현 씨의 이스케이프 듣겠습니다. 자, 라이브 들으시고 광고까지 들으셨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2부 끝곡으로 정현 씨의 이스케이프를 라이브로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박수를 쳐야 할 시간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도 광고는 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최지원님, 박수가 나와야 하는데 광고가 저 집에서 혼자 박수 치고 있었어요 라고 또 지원 씨가 방에서 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1216님이 헐 미쳤나봐 저 언니 팬할래요. 도입부에서 현실로 미쳤나봐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라이브 좀 들으셨잖아요. 재원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머릿속에 멜로디가 네. 강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후렴구가 네. 그죠? 그게 광고 나가는 중에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스타라따따가 계속 스타라따따 이렇게. 어떠셨어요? 라이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1초같이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딱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또 함께 오늘 해주셨던 분들과 막 잘했어, 그래, 하나 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세션 분들 같이 오셨잖아요. 네. 어느 분들 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타를 맡아준 친구는 권나문이라는 친구고요. 뒤에 코러스 해준 친구는 김지인인데 네. 제 친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직장인인데 제가 좀 잡아다가 알바를 오늘은 또 함께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손을 꽉 잡으시면서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좋은 추억 하나 만드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또 되게 종종. 종현 씨 본다고 좋아했어요. 에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친동생 네. 분이시면 동생분은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동생이 저보다 노래도 잘해요. 네. 아니, 동생분은 그러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신 세션 두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신다영 씨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근데 조금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이게 첫 무대의 어떠한 네, 풋풋함과 감사합니다. 설레임 네. 같은 것들이 또 다가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이스케이프 이 곡에 대한 가사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 가사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내용이고 왜 쓰게 됐는지 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20대 중반쯤에. 네네. 그때 썼던 곡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냥 놓고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 쓰게 됐어요. 진짜 음. 문득 이 후렴구가 생각이 나서 스타라따따. 네. 그 부분이 스타라따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푸른밤 듣는 모든 이의 머릿속에 스타라따따따밖에. 그렇죠. 또 그러면 힘든 시기에 또 썼던 네. 곡인데 생각해보면 곡은 되게 밝은 느낌이 있어요.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경쾌하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일단 현실이 우울한데 우울한 곡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네네. 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네. 또 이겨내신 거겠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도 한 곡씩 들어봤고 이제 슬슬 이 두 분의 음악이라든지 이야기들 알아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지현 씨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기타 세션으로도 활동을 하셨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이렇게 기타로 연주할 때 무대를 참여할 때와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이렇게 무대를 이끌 때 어떤 너무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서 네. 이렇게 가수 뒤에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나 앨범을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뭐 관객분들이 당연히 그 콘서트의 주인인 가수를 보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뭐 떨리지도 않고 이제 뭐 그냥 어떻게든 잘 꾸며주고 합주를 할 때처럼.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전혀 부담이 안 됐었는데 제가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러 무대 가운데로 쓰게 되니까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기타 처음 칠 때 공연할 때처럼. 네. 근데 그건 아직도 못 고치긴 했는데요. 그래요? 아직도 점차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못 고치신 거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뭐 함께 앨범 활동이라든지 그 앨범 작업을 참여하셨던 분들, 네. 본인이 참여했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김동률 씨나 조원선 씨, 윤하 씨, 정지영 씨 이런 분들이 네. 앨범 나오셨을 때 또 앨범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또 SNS에 올리고 그랬다고 하던데. 뭐 감사하죠. 뭐 저도 사실 많이 도와드리고 했기 때문에 받을 걸 받았다.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상부상조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내가 해줬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주를 정말 잘하시니까. 그리고 정현 씨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재하 가요제 출신이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음악 경력이 정말 깊으신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은 저는 원래 클래식 작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클래식 작곡을 하셨는데 또 지금은 또 어찌 보면 대중음악 지금 앨범을 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또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뭐 쓰는 화성이나 리듬의 차이점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곡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화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래식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악기를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좀 새로운 분야를 또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게 되셨군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보통 그런 분들 뭐 오빠하고 이제 꺄 이러면서 따라다녀 정상인데 저는 내가 정말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음들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네. 좀 그러니까 모습이라기보다는 예, 귀에 그런 들어오는 소리를 내고 싶었어. 그리고 가장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끼쳤던 아티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 끼친 지금 현존하는 분 중에 제일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윤상 씨, 윤상 씨. 선배님이시고요. 그렇군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나니까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원 씨는 어떠세요? 어떤 아티스트에게 어떤 영감이라든지 또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저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악기를 전공을 할 때 네. 음악 공부를 할 때는 가요를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네네네. 무조건 메탈이다. 아 그럼 걸릴 수 있어요. 네. 락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재즈,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중학교 밴드부였기 때문에 아, 정말요? 완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죠? 밴드부예요. 아시죠? 네, 완전 중학교 밴드부 때는 저기 메탈 밴드부- 아니면 음악이 아니에요. 무조건 락이죠. 락이에요. 스쿨 밴드 무조건 네. 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사실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네. 저 스스로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네. 이것 말고는 아니야 다른 것들은 그렇죠. 막 이런 생각들이 네. 있는데 저건 창피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네. 그렇지 지금은 않다는 뭐 거. 반짝이는 가로등 노래 부르고 있고. 맞습니다. 원래 시작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재원 씨는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하셨는지? 저 중학교 때 저도 밴드부로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네. 그때는 뭐랄까 음악에 대한 꿈 막 이런 걸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가볍게? 그냥 이제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맞아. 아, 똑같네요 저랑. 그렇죠. 다 똑같아요. 시작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밴드부를 딱 찾아가서 들겠다고 했어요. 무슨 악기가 남아있는지도 안 보고 네. 남은 게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쳤죠. 정말요? 네, 그래서 베이스 기타 저는 사실 쳤습니다. 보컬로 들어갔다가 그래요? 탈락해가지고 이제 이제 임시 방편으로 기타를 치기 치겠다.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근데 대학을 조기 입학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방황의 시기를 굉장히 격하게 겪어가지고 이런.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그 고등학교에 대한 왜 학교를 다녀야 되나 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저도요. 저랑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검정고시 보셨군요. 네, 검정고시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험을 보고 마침 합격을 한 그 타이밍이 제 학교들 이제 대학들 시험을 볼 수 있는 딱 그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마침 시험을 봐서 정말 운 좋게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런저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작을 하셨고 네. 정현 씨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클래식 전공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언제부터 하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절해야 된다니까요. 네, 절해야 돼요. 그랬는데 10살 이하 때부터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밴드부를 들어가면서 인생이 변했죠. 어떤 밴드를 하셨기에? 성당 밴드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락병에 걸린 오빠들이 잔뜩 있었고 저는 키보드를 쳐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칠 게 없는 거예요. 네네. 뭐 메탈리카의 키보드를 칠 수는 없으니까. 코드만 찝으면 되죠. 네, 근데 그럼 되게 안 맞고 네네. 너무 싫어서 뭐 이것저것 듣다가 이제 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유희열 씨가 제가 되게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작곡가를 가면 유희열 씨처럼 될 수 있는 줄 알고 갔거든요, 실은. 그렇군요. 네, 하지만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음악을 네. 하셨었고 네.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흘러서 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원 씨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난 4월에 네. 발매가 됐었던 제 싱글 사랑한대라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가사 속의 화자가 그 어떤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다른 이성에게서 사랑한대라는 말만 듣고 자기의 마음은 모르겠는 뭐 그런 노래. 전애들은 사랑한대. 그쵸, 듣기만 하는 나는 어떻지 하는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네. 자리해 주시고요. 박예빈님이 쫑디와 재원님의 공감대 폭발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 저 지금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소름이야 왜 이렇게 똑같이 살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요. 6176님도 진짜 더 라이브 코너 할 때마다
실제로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연주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라이브로 함께하면서 모습까지 보는데 공연자 오는 기분이에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준비되셨는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재원의 사랑한대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정재원의 사랑한대 들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재원 씨 너무 와. 여자한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부럽다. 저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다 넘어올 것 같아. 아유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넘어갈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7393님 정재원을 알아서 행복한 밤입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조보경님도 기타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이어폰 잃어버렸는데 이 밤에 소리를 크게 키울 수가 없어서 스피커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듣고 있어요. 조용한 밤에 듣기 좋은 라이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연주하시는 모습이 네.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하나가 되셨네요, 기타와. 네.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아, 부끄럽네요. 정현 씨, 네.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기를 다루는 남자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모든 악기를 다루는 남자가 다 저는 기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네. 한 번 예전에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는 분들 1m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네. 1m 앞이요. 네. 되게 근거리에서 보셨네요. 네. 다름 아닌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였거든요. 아, 예. 그때 깨달았죠. 남자는 피아노를 쳐야 되는구나. 맞아. 피아노를 잘 치면 진짜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게 사실 근데 기타를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남자분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악기를 잘 다루면 그거만한 부가 점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유. 대단한 것 같아요. 9380님이 적재 TV에서 공약하신 거 내일 공연 가면 볼 수 있나요? 저 토요일, 일요일 공연 다 가요. 칭찬해 주세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적재 TV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적재 TV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재밌다고. 예. 네. 근데 공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잘 찾아보시고요. 적재 씨 내일 공연이 있으신가 봐요? 아, 이제 12시 지나서 네. 오늘이네요. 토요일. 네, 토요일 공연. 네. 어디서 하시는지 뭐 이제 또 푸른밤 나오셨으니까 한번 네. 쭉. 그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 그래요? 딱 30초 드릴게요. 30초만 내요.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공원. 네, 공원에서 이제 공연을 오늘 내일 하고요. 네, 저희 두 번째 공연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아마 오셔서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알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이제 오후 7시고요. 오후 7시. 내일은 5시. 7시에 5시. 네. 그리고 또 오늘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연주를 눈앞에서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또 후회하지 않으시죠? 찾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정현 씨는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공연 이런 것들을 뭐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으시다. 예전에는 했었고요. 네. 제 이름을 걸고 단독 공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그렇죠? 없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도 또 네. 처음 해주신 건데 어떠세요? 이런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나의 이름으로 이제 나의 음악들 이제 내가 만들었던 이 뭐 예를 들면 뭐 이스케이프라든지 네. 지금 나왔던 앨범 한 달 전에 나온 앨범들의 음악들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온다. 뭐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공연장에서 울지 않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미디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일렉트로닉한 면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앨범에. 그런 것들을 좀 어쿠스틱으로 풀어서 밴드와 같이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밴드로 또 한번 네. 재해석해서 편곡을 진행해서 네. 그런 게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팀으로 활동할 때는 좀 더 뭐 미디 프로그램에 적합되어져 있는 음악들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공연을 위해서 이제 편곡을 하면서 음. 어쿠스틱하게 또 편곡을 하니까 이게 네. 감정선이라든지 부르는 창법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도 바꿔야 될 아무래도. 것 되게 많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어쿠스틱 편곡을 하면 뭔가 두려움도 있는데 항상 재밌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감도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분도 그때 같이 하시나요? 코러스로? 학교가 바쁘지 않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라따따를 그 느낌은 역시 피해서 오는 건가요? 어쨌든 그래요.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두 분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클래식을 하시다가 이제 또 대중음악도 하셨고 또 세션맨으로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앨범을 내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대중음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대중음악을 할 때 내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중성이겠죠. 대중음악이니까 그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악성도 있으면서 대중들에게 사랑도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럼 밸런스.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하기 싫어지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조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든다면 그런 생각을 좀 차라리 안 하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편인가요? 어떤 식으로?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어느 날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러니까 답답하죠. 그죠, 맞아. 많은 사람들이 대중음악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그게 아닐까 싶고 아무도 그것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정현 씨는 어떠세요? 그런 뭔가 고민이라든지 타파해 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네, 저도 대중성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가요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다 히트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듣고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거에 우선을 두고 있어요. 내가 들었을 때도 정말 만족스럽게. 일단, 제가 들었을 때 좋지 않은 곡들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현 씨의 라이브 들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곡 해주실지. 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그 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바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함께 세션 분들과 코러스 동생분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자, 자리해 주시는 동안 재현 씨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늦은 시간이잖아요. 1시 반 이쯤에 노래 부른다라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 시간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편하지? 바이오리듬이 지금 딱 이때가 지금 가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연을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자, 정현 씨 준비되셨는지? 네,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정현의 그 바람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야, 정현 씨의 그 바람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1140님이 와, 노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멋진 뮤지션을 알아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현 씨 멋졌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 끝냈다. 아이고, 2개 다 끝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끝났네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네. 근데 가실 시간이에요. 네. 정말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라이브도 이제 좀 2곡씩 들었는데 와, 되게 오늘 시간이 빠르네요. 네. 벌써 1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8333님이 진짜 이 언니 완전 노래 부르실 때마다 취향 제대로 저격하는 듯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이 곡도 되게 뭔가 제목처럼 뭔가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네요. 네, 원래는 제목이 봄바람이었거든요. 봄에 낼 예정이라. 근데 발매가 늦어져서 제목을 급하게. 그 바람으로.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라이브 음악을 이렇게 이 시간에 듣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음악 듣기 좋은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양효주님, 재현 오빠는 뭔가 나만 아는 가수였는데 오늘 푸른밤을 통해서 만인의 연인이 돼버렸네요 라고.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좋은 건 나눠야 됩니다. 네, 그럼요. 나눠야죠. 좋은 음악은 나누고 또 많이 알리고 그게 또 푸른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재현 씨, 정현 씨 나와주셔서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니까요. 이수정님,
두 분 다 굉장한 흡입력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정현 씨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려고 숨을 들이키는 그 소리마저 저를 사로잡았어요. 라고. 과찬을. 숨소리마저 음악이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건 대가들한테 묻혀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두 분 오늘 또 푸른밤 나와주셨는데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아쉽네요. 보내드리기 진짜 전에 아쉽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조금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네. 뭘 좀 하고 싶은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질문 가끔 받아요. 받으면은 저는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음악하려는 사람들, 공부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네. 사실 설 수 있는 무대나 그런 것들은 제한돼 있고 오히려 점점 줄어가는 네.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라디오 나와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뭐 그냥 더 큰 거 안 바라고 꾸준히 음악 만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현 씨는 어떠신지? 네, 저도 비슷해요. 네. 예, 재원 씨랑 비슷한데 정말 오래오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두 곡 정도만 정말 내가 이 곡이 참 좋았어라고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끝이 나 갑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떨리고 막 이런 경험은 정말 평생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에이, 나중에 또 좋은 앨범 내시고 하면 네. 또 푸른밤 꼭 찾으셔서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꼭 나와주시길. 네. 나와야죠. 예. 자, 그럼 두 분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다. 누가 위로해줘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닌 것처럼. 요즘 들어 이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 나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베스트 프렌드라고 자부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별을 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배신을 당했다. 5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자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친구를 놓아주겠다고 되도 않는 이유로 이별을 고했었다. 그리곤 4개월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친구는 참담한 그 소식에 카페에서 3시간을 넘게 울기만 했다. 나는 당연히 그런 나쁜 놈은 헤어지길 잘했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놈을 피했으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 돌아서면 힘들어하고 돌아서면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 일주일은 위로를 했고 그게 한 달쯤 반복이 되면서 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위 사람들마저 떠날 거라고 악담을 했다. 친구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 나한테 하는 얘기니 이해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친구의 그 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위로를 할 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건 아닐까? 모르겠다. 단지 그 친구가 빨리 아픔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위로를 해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니까. 오늘 이정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아델의 홈타운 글로리였습니다. 그래요. 사연 내용이 되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를 사연이네요. 류지희님, 듣는데 진짜 울컥하네요. 친구분이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래요. 5년의 시간을 진짜 한 번에 훅 털 수는 없죠. 친구분에게 좋은 사람 올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또 어떠한 상처들과 이런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길 바랄게요. 장예경님, 이 깊은 밤에 굵은 피아노 선율, 깊은 아델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델 목소리는 흡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사연과 잘 어울리고 마음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힘내라는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닿아서 어서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4684님, 쫑디, 저 오늘 20대에 처음 맞는 생일이에요.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쫑디가 축하해주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4684님 외에도 생일이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20대에 처음 맞는 생일, 뭔가 남다르겠죠? 강주은님, 뒤늦게 방학 숙제하고 있어요. 대학생인데 아직도 방학 숙제라니. 역시 숙제는 벼락치기죠. 개강하면 또 바빠지겠죠? 오늘 밤도 불태워서 빠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뭐 숙제라는 게 뭐 나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해는 거죠 뭐. 이성우님, 곧 개강이라 오늘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룸메들이 아직 안 와서 혼자 라디오 크게 틀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새벽 공부하면서 자주 찾아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이 푸른 마음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성은님 소개해드렸고요. 4315님, 방금 남자친구랑 전화로 싸웠어요. 제가 알바한 지가 몇 달인데 아직도 제 알바 근무 시간도 제대로 몰라서 서운하다고 화를 냈더니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네요. 6년째 사귀는데 제가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너무 서운하고 서운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 서운하려면 서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달라서 이 시간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패턴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4315님이 좀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설명을 하고, 나 알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이거 좀 기억해줘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남자친구분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만큼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걸 상대방이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 같고, 연인 사이에서 오해가 안 쌓이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내가 한 번 더 이제 자극시켜주면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걸
그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걸 수 있으니까요. 예. 여미나님, 직장생활 4년차, 이제 무덤덤해질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은 점점 유리가 되어가네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몸에 있는 상처는 이제 딱지가 지고 흉터가 안 지면서 나아가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는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쌓이는 거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제 어떤 눈물이 많이 생기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은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무뎌질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좀 바꾸면 조금 더 그 부담감이 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사실 상사의 한마디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떠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현희님, 이제 다음 주면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우연히 친구가 서울로 수시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야자 시간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생각을 하니 영영 헤어진 것만 같아서요. 벌써부터 이렇게 먹먹해지는 걸 보니 전 학창 시절을 참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떤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가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왠지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몇 년도 아니죠. 한 2년 같이 한 친구가, 밴드 같이 한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되게 막 저 너무 서럽다, 우리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지금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요. 연락도 자주 하고, 모일 때 항상 우리가 함께 했었던 곳에서 모이고, 대학로 뭐 이런 곳에서 모이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섭섭해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모일 때 진짜 그 시간들이 값지다는 걸 느낄 테니까. 장성호님, 쫑디 꼭 대답해주세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무대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목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목이 잘 쉬고 잠기고 그러곤 하거든요. 평소에 쫑디는 어떻게 목 관리하시나요? 대답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선호 씨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긴 하니까 어떠한 솔루션을 쉽사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말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목에 무리가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성법을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나 안 좋은 발성법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2주 남았다면 말을 조금씩 줄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물 많이 드시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크러쉬의 소파, 그리고 리사 오노의 문라이트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1년 전 작은 실수로 사고가 났었고, 지금은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만 뒤뚱거려서 밖으로 다니기가 싫어요. 물론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나보다 불편한 사람도 많은 걸 알지만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내가 여태껏 해온 것들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만
우울해지네요. 김혜린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세상에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 장애가 생기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위축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까요. 진심으로 응원을 할 테니까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과거가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지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규현의 광화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